4.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나가라. 오스본은 판단이라는 족수에서 벗어나게 되면 개인 혼자보다 집단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자신이 선호한 방법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집단 브레인스토밍으로 얻은 결과의 양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집단은 가정용 전자제품 홍보 아이디어를 45개 내놓았고 기업 모집 캠페인에는 56개를, 담요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는 124개를 내놓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5개의 집단이 동일한 문제를 놓고 브레인스토밍하여 80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오스본의 이론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기업 지도자들은 열정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받아들였다. 오늘날까지도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시시때때로 화이트보드와 마커로 가득한 방에 동료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들어가 초자연적으로 활기찬 진행자가 모두에게 자유로이 연상해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오스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집단 브레인스토밍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입증한 첫 연구는 1963년에 실시되었다. 마빈 더넷은 미네소타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연구 과학자 48명과 광고 담당이사 48명을 모았다. 모두 미네소타 광업의 제조사, 포스트잇을 만든 3M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에 소속된 남자 직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들에게 혼자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과 집단으로 하는 시간에 다 참여하라고 했다. 더넷은 광고 담당이사들이 집단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움을 받으리라고 확신했다. 좀 더 내향적이라고 생각한 연구 과학자들도 집단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움을 받을지는 자신이 없었다. 더넷은 48명을 4명씩 12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에 브레인스토밍할 문제를 주었다. 이를테면 엄지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상태로 태어날 때 생기는 이점과 난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스스로 브레인스토밍할 유사한 문제도 내주었다. 그런 뒤 더넷과 동료들은 집단이 낸 아이디어와 혼자서 낸 아이디어를 헤아려 비교해 보았다. 같은 것끼리 비교하기 위해 더넷은 각 개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3명의 아이디어와 한데 묶어서 마치 4사람이 명목상 한 그룹으로 한 것처럼 했다. 또 이들은 아이디어의 질도 평가하여 확률 점수를 0에서 4까지 매겼다. 결과는 명백했다. 24그룹 가운데 23그룹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했을 때보다 혼자 했을 때 아이디어를 더 많이 냈다. 그리고 혼자서 할 때 아이디어의 질도 동등하거나 더 뛰어났다. 게다가 광고 담당 이사들도 내향적이라고 추정된 연구 과학자들과 비교할 때 집단 브레인스토밍에서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 후로 40년간 연구 결과는 똑같이 놀랄만한 결론을 제시했다. 연구들은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과가 나빠진다는 것을 밝혔다. 9명씩 묶은 그룹은 6명씩 묶은 그룹보다 아이디어 수도 적고 질도 떨어졌고 6명씩 묶은 그룹은 다시 4명씩 묶은 그룹보다 성과가 나빴다. 조직 심리학자 에이드리언 퍼넘은 이렇게 썼다. 과학적 근거를 보면 기업 사람들이 집단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은 정신나간 짓이다. 재능있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창의성이나 효율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일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것의 한 가지 예외는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이다. 연구 결과 온라인 집단 브레인스토밍은 적절히 관리만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뿐 아니라 집단이 커질수록 결과도 나아졌다. 학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협력하는 교수들은 혼자서 일하거나 얼굴을 보고 협력하는 교수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연구를 발표한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말했듯 애초에 새로운 집단 사고가 생겨나도록 공헌한 것도 온라인 협력의 이런 흥미로운 힘이었다. 대규모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이 아니었다면 무엇이 리눅스, 위키피디아를 만들어내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협업의 힘에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종류를 불문하고 집단 업무를 과대평가하면서 단독 업무를 희생시켰다. 우리는 온라인 집단에 참여하는 일이 일종의 단독 작업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대신 온라인 협력의 성공을 실제 세계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전통적인 집단 브레인스토밍이 효과가 없다는 수많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인기다. 브레인스토밍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 그룹이 실제 성과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는데 이를 보면 그렇게 인기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집단 브레인스토밍은 사람들이 애착을 느끼게 한다. 창의성이 아니라
사회적 응집력이 중요한 이점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가치 있는 목표로 할 수 있다. 집단의 사회적 압력은 개인의 판단 능력도 마비시킨다. 심리학자들은 보통 집단 브레인스토밍의 실패를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회적 태만이다. 집단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뒤로 몸을 기댄 채 다른 사람들에게만 시킨다. 둘째는 생산 봉쇄다. 한 번에 한 사람만 아이디어를 내거나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는 평가 불안이다. 동료들 앞에서 멍청해 보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말한다.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 원칙은 이런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강력했다. 일례로 1988-89년 농구 시즌에서 NCAA 농구팀 중 두 팀이 관중 없이 11경기를 뛰었는데 홍역이 발생한 탓에 학교에서 학생을 모두 격리해 두었기 때문이다. 양 팀은 그들을 불안하게 할 팬 없이 심지어 홈팀을 응원하는 팬조차 없이 시합하여 훨씬 좋은 결과를 냈다. 예를 들면 자유투 확률이 높아졌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는 39명의 참가자에게 철자 순서를 바꾼 퍼즐을 내주고 혼자서 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풀게 하였다. 에리얼리는 참가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면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청중은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평가 불안의 문제점은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의지나 훈련, 혹은 앨렉스 오스본의 규칙 같은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신경과학 분야의 최근 연구를 보면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뿌리 깊고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1951년에서 1956년 사이 오스본이 집단 브레인스토밍의 힘을 홍보하던 바로 그때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집단의 영향이 유발하는 위험에 관한 이제는 유명해진 일련의 실험을 실시했다. 애쉬는 학생 자원자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시각 시험을 받게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서로 길이가 다른 세 개의 선을 보여주고 서로 비교해보도록 질문을 던졌다. 어떤 것이 길었는지, 어떤 것이 네 번째 선과 길이가 같았는지 등이었다. 이런 질문은 매우 단순하여 학생의 95%가 모든 질문에 옳게 답했다. 하지만 애쉬가 그룹에 배우를 심고 배우들에게 그릇된 답을 자신있게 말하게 하자 정답을 모두 맞힌 학생이 25%로 급감했다. 다시 말해서 참가자의 7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적어도 한 개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따라갔다는 말이다. 애쉬의 실험은 동조의 힘을 입증해낸 것이다. 오스본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한 바로 그 시기의 말이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은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동조하느냐는 점이었다. 복종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또래 압력 때문에 선의 길이에 대한 인식이 변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튀기 싫어서 틀린 답을 했을까? 수십 년간 심리학자들은 이 질문을 물고 늘어졌다. 오늘날 두뇌 스캔 기술 덕분에 우리는 그 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 2005년 에머리 대학교의 신경학자 그레고리 번스는 애쉬 실험의 현대판을 실시해보기로 결심했다. 번스와 그의 팀은 19에서 40세 사이의 남녀로 구성된 자원자 32명을 모았다. 자원자들은 어떤 게임을 했다. 각 그룹 멤버에게 컴퓨터 화면으로 3차원 물체 2개를 보여준 뒤에 첫 물체의 방향을 돌리면 둘째 물체와 일치하겠는지 물어보는 게임이었다. 실험자들은 fMRI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원자들이 집단의 의견에 반항하거나 동조할 때 자원자의 뇌를 촬영했다. 결과는 충격과 깨우침을 함께 주었다. 우선 그것은 애쉬의 결과와 일치했다. 참가자들이 혼자서 게임을 할 때는 13.8%만 오답을 했다. 하지만 집단으로 하다가 다른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오답을 했을 때는 집단의 답을 따라가는 경우가 41%에 달했다. 하지만 번스의 실험은 왜 우리가 그렇게 동조하는 점에도 빛을 밝혀주었다. 참가자들이 혼자서 게임할 때는 시각인지 및 공간인지와 연관된 후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의식적인 의사결정과 연관된 전두엽의 뇌 영역이 그물망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뇌스캔에 잡혔다. 하지만 집단의 오답을 따라할 때는 뇌 활동 모습이 매우 달랐다. 떠올려보자. 애쉬의 의문은 사람들이 집단의 답이 틀렸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조했는지 아니면 집단 때문에 인식이 바뀌었는지 하는 점이었다.
번스와 그의 팀은 전자가 맞다면